구름 낀 하늘 아래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 펼쳐진다. 넓은 들판 사이로 작은 오두막 하나가 외롭게 서 있다. 그곳에 사는 김 할아버지는 평생을 소치는 일로 살아온 70세의 노인이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알려진 그는 남의 소를 돌보며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김 할아버지의 구부정한 등은 평생의 고단함을 담고 있었다. 마른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그는 가족도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았다. 오래된 집모자와 몇 벌의 해진 옷이 그의 전부였다. 할아버지, 오늘도 소 치러 가세요? 마을 아이들이 그를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아이들은 그를 소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김 할아버지는 언제나 미소로 답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았다. 넓은 들판, 푸른 하늘, 그리고 온순한 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면 충분했다. 그의 오두막은 마을 끝자락,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위태롭게 서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지붕의 낡은 짚이 흔들리며 언제 무너질지 모를 듯한 소리를 냈다. 내부에는 삐걱거리는 침대와 금이 간 그릇 몇 개, 그리고 밤이면 희미한 불빛을 내는 등불이 전부였다. 저녁이면 김 할아버지는 간단한 식사를 했다. 대부분은 찬밥에 소금이나 길가에서 따온 풀이 전부였다. 일당을 받는 날이면 간혹 작은 생선이나 두부를 사와 특별한 날로 여겼다. 혼자 밥을 먹으며 그는 소들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김 할아버지를 존경했다. 그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지 모두가 알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언제나 남을 돕고 슬픔에 빠진 이웃이 있으면 오래된 이야기로 위로해 주었다. 그의 소박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한지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김 할아버지는 이렇게 조용히 살아왔다. 특별한 바람도 없이 그저 매일 아침 들판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소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한 마음과 정직함이 언젠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어느 늦은 오후, 붉은 노을이 들판을 물들이던 때였다. 김 할아버지는 소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가을바람이 마른 풀 사이로 불어와 저녁의 한기를 느끼게 했다. 소들이 무리를 지어 느릿느릿 걸어갔고 그 뒤를 김 할아버지가 따랐다. 그때 선두에 있던 소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길가에 쓰레기 더미를 응시했다. 김 할아버지는 의아해하며 다가갔다. 왜 그러니? 그가 몇 걸음 더 다가가자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김 할아버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것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였다. 그는 서둘러 쓰레기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녹슨 깡통, 찢어진 비닐봉지, 깨진 유리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옮겼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앞에 작고 더러운 떨고 있는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개였다. 진돗견이었다. 한때는 아름다웠을 흰색 털이 먼지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말라비틀어진 몸은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 야위어 있었다. 눈은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앞발 하나는 상처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맞았거나 차에 치인 것 같았다. 아이고, 불쌍한 녀석. 김 할아버지의 마음이 아팠다. 그는 버려진 동물들을 많이 봐왔고 가난의 고통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다. 그의 거친 손이 떨리며 개에게 다가갔지만 개는 공포에 질려 움츠러들었다. 괜찮아, 안 다칠 거야. 누가 너를 이렇게 버렸니? 김 할아버지는 목이 메었다. 개는 대답하지 않고 작게 신음할 뿐이었다. 김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신의 낡은 겉옷을 벗어 개의 작은 몸을 감쌌다. 무서워하지 마. 나랑 같이 가자. 개는 약하게 울었지만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 늙은 남자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김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개를 들어 올렸다. 그 연약한 몸의 떨림이 그대로 전해졌다.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일었다. 슬픔, 연민, 그리고 깊은 상실감까지. 김 할아버지는 왜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매일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연약한 생명체를 품에 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생명을 두고 갈 수 없었다. 넓은 들판 위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태양은 완전히 사라지고 회색빛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김 할아버지는 개를 꼭 안고 울퉁불퉁한 흙길을 천천히 걸었다. 뒤에는 소무리가 묵묵히 따라오고 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집이야. 조금만 더 참자. 개는 몸을 조금 움직였다. 피로로 반쯤 감긴 눈이었지만 그 순간 어쩌면 이 낯선 인간으로부터 약간의 따뜻함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 방랑자의 삶에서 이렇게 부드러운 손길을 느낀 것은 처음일 것이다. 바람은 여전히 들판을 가로질러 불어오고 풀의 향기를 실어 날랐다. 또 하루가 지나갔지만 아마도 이날은 노인과 작은 개 모두의 삶을 바꾸는 날이 될 것이다. 어둠이 빈 들판을 뒤덮었다. 찬 기운이 바람에 실려 김 할아버지의 작고 초라한 오두막으로 스며들었다. 낡은 집 지붕은 바람에 흔들리며 갈라진 대나무 벽은 일부가 찢어져 바깥의 어둠이 보일 정도였다. 안에서는 희미한 등불이 흔들리며 겨우 빛을 내고 있었다. 그 약한 빛은 공간의 적막함을 몰아내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김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개를 자신의 낡은 침대에 내려놓았다. 작은 동물은 약하게 신음하며 추위에 몸을 움츠렸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오래된 이불을 가져와 개를 덮어주었다. 그의 거친 손이 더러운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제부터 너를 희니라고 부를게. 개는 반응하지 않았다. 아마도 너무 지쳤을 것이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부엌에는 쌀이 조금, 소금 약간, 그리고 오래 보관해 말라버린 작은 생선이 전부였다. 할아버지는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지핀 다음 생선을 넣어 죽을 끓였다. 연기와 죽 냄새가 올라와 그의 눈을 따갑게 했다. 할아버지는 오늘 저녁 식사가 별로 맛있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배는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죽이 끓자 그는 작은 그릇에 담아 식히고 침대로 가져갔다. 그는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서 희니에게 먹였다. 처음에는 개가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따뜻한 죽이 입에 닿자 약하게 고개를 들어 핥아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김 할아버지의 마음에 작은 기쁨이 일었다. 불쌍한 녀석,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구나. 희니는 약하게 신음할 뿐이었다. 피로로 눈이 반쯤 감겨 있었다. 김 할아버지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고 자신의 식은 죽을 먹기 위해 돌아갔다. 죽 한 숟가락이 입안에서 부서졌다. 연기 냄새 외에는 별다른 맛이 없었지만 할아버지는 이런 식사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삼키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희니를 키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김 할아버지는 이미 가난했는데 이제 작은 입까지 더해져 식량은 더욱 부족해졌다. 어떤 날은 고구마만 삶아 먹거나 길가에서 야생 채소를 따서 국을 끓여 배를 채우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희니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음식을 남겨주려 했다. 아침이면 김 할아버지는 여전히 들판으로 소를 치러 나갔다. 희니는 처음엔 너무 약해서 오두막에 누워만 있었다. 하지만 점차 기력을 회복해 현관까지 나와 햇볕을 쬐기도 했다. 할아버지가 돌아올 때마다 희니는 꼬리를 흔들었다. 비록 느리고 약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이전처럼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다. 하지만 어려움은 단지 가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김 할아버지가 소들을 데리고 돌아오자 오두막 앞에 이웃 몇 명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저렇게 가난한 노인이 개까지 기르다니 이해가 안 돼요. 어디서 훔쳐온 건 아닐까요? 돈이 어디 있다고 개를 샀겠어요. 저런 들개는 병균 투성이일 텐데. 김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했고 각자 자신만의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희니는 결코 부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이 필요한 생명체였다. 마치 할아버지 자신이 가장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나 가난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어느 오후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자신이 아껴둔 작은 쌀 자루가 거의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냄비에는 식은 밥이 조금 남아있었는데 겨우 한 끼 식사로 충분할 정도였다. 그는 희니를 바라보았고 개도 할아버지를 보고 있었다. 그 맑은 눈에는 신뢰가 가득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낡은 가방을 들고 시장에 가기로 결심했다. 주머니에 남은 동전은 얼마 없었지만 조금이라도 쌀을 사고 희니를 위해 생선 부스러기도 조금 살 수 있었다. 돌아왔을 때 희니가 꼬리를 흔들며 맞이하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의 마음은 가벼워졌다.
시간이 흘러 희니는 점점 건강해졌다. 마당을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때로는 할아버지를 따라 들판으로 나가기도 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쓰레기 더미에서 떨고 있는 약한 개가 아니었다. 그의 흰 털은 더 깨끗해졌고 눈빛도 더 밝아졌다. 어느 날 김 할아버지가 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배는 고프게 울고 있었다. 하지만 오두막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놀라움에 멈춰섰다. 작은 생선 한 마리가 깔끔하게 그의 자리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희니가 꼬리를 흔들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걔는 어딘가를 뒤져 음식을 찾아 할아버지에게 가져다 준 것이다. 김 할아버지는 앉아서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목이 메었다. 너도 할아버지를 걱정해주는구나, 희나. 희니는 작은 짖음으로 대답하고 할아버지의 품에 머리를 기댔다. 그 순간 김 할아버지는 비록 삶이 아무리 가난해도 이제 자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와 희니, 세상에 버려진 두 존재가 가장 어려운 시간에 서로를 발견한 것이다. 밤이 깊어갔다. 바람은 여전히 낡은 오두막 지붕을 흔들었지만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김 할아버지는 이곳이 더 이상 차갑지 않다고 느꼈다. 늦가을의 어느 아침, 차가운 바람이 들판을 가로질러 흙의 냄새를 실어날랐다. 김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같이 소들을 이끌고 제 방을 따라 걸었다. 마른 노인의 그림자가 메마른 흙길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거칠어진 맨발이 천천히 움직였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제 사흘째 오두막의 쌀자루는 거의 바닥이 났다. 항아리에는 소금 조금과 야생 채소 몇 줄기만 남아 있었다. 가난은 여전히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이미 익숙해졌지만 희니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었다. 작은 개는 이제 건강해져서 두려움이나 소심함의 흔적이 없었다. 할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이했다. 그 눈에는 충성심과 사랑이 가득했다. 김 할아버지는 항상 희니에게 마치 진정한 친구, 이 외로운 삶의 동반자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김 할아버지가 오두막 문을 열자마자 희니가 밖으로 달려나가 숲 근처의 빈터를 향해 달렸다. 할아버지가 몇 번 불렀지만 돌아오지 않고 크게 짖더니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김 할아버지는 걱정됐지만 소들을 돌봐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희니를 그대로 두고 갔다. 하루 종일 들판에서 바쁘게 보냈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다. 저녁이 되어 소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여전히 희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깊은 걱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혹시 길을 잃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잡혔을까? 희니가 추운 들판에서 배고픔에 시달리며 방황하는 모습을 상상하자 가슴이 아팠다. 희니를 잃는 것은 마치 유일한 가족을 잃는 것과 같다. 하지만 오두막 앞에 다다르자 그는 깜짝 놀랐다. 희니가 돌아와 있었다. 헐떡이며 숨을 쉬고 있었고 입에는 낡아 보이는 무언가를 물고 있었다. 할아버지를 보자 기쁘게 짖으며 달려와 그 물건을 할아버지 발 앞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진흙이 부른 천꾸러미였다. 김 할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리며 몸을 숙여 집어들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천 안에는 돈 뭉치가 있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지폐들도 있었다. 김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마음은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돈? 어떻게 여기에 돈이? 희니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꼬리를 계속 흔들었다. 마치 자신의 성과를 자랑스러워하는 듯했다. 아마도 쓰레기 더미나 어떤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이 돈 뭉치를 발견한 것 같았다. 김 할아버지는 땅에 털썩 주저앉았다. 평생 그는 이렇게 많은 돈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었다. 머릿속에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돈으로 쌀을 사고 음식을 사고 이 낡은 오두막을 수리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곧이어 걱정이 밀려왔다. 이 돈은 누구의 것일까? 혹시 누군가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는 희니를 바라보았다. 작은 개는 여전히 순진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인간의 계산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듯했다. 그날 밤 김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어려운 시간들, 물로 밥을 말아먹던 식사들, 희니, 그리고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평생 지켜온 자신의 정직함에 대해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돈 뭉치를 들고 면사무소로 갔다. 사건을 관계자들에게 알렸고
이 소식은 마을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다. 사람들은 김 할아버지가 돈을 찾아서 신고하지 않고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비웃었고 또 다른 이들은 그의 정직함을 칭찬했다. 면사무소에서는 돈을 맡아 주인을 찾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더 자세히 확인해 보니 천꾸러미 안에 오래된 쪽지가 있었다. 시간이 지나 글씨가 흐려져 있었다. 신중하게 읽은 후 한 공무원이 놀란 표정으로 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김 할아버지, 이 돈은 할아버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눈을 깜빡였다. 내 것이라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진 적이 없어요. 공무원은 설명했다. 이 쪽지에는 30년 전쯤 우리 마을에 살았던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분이 할아버지의 친부일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김 할아버지는 놀라움에 말을 잃었다. 먼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의 친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라 어릴 때부터 스스로 생계를 꾸려왔다. 만약 공무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돈은 그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가 오래전에 그에게 남긴 것이었다. 김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낯선 아버지로부터 늦게나마 선물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준 것은 다름 아닌 그가 쓰레기 더미에서 구해준 흰이였다. 김 할아버지는 흰이를 바라보았다. 작은 개는 여전히 옆에 서서 꼬리를 흔들며 즐거워했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전혀 모른 채 가을바람은 여전히 들판을 가로질러 불었지만 오늘 김 할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돈을 찾은 이후 김 할아버지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소박하고 성실한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돈을 낭비하거나 사치에 빠지지 않았다. 평생 가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돈이 생겼어도 여전히 매 원화를 신중하게 사용했고 정말 필요한 것만 구입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낡은 오두막을 수리하는 것이었다. 수년 동안 그는 뒤틀린 집에서 살아왔다.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스며들고 바람이 틈새로 들어와 밤마다 추위에 떨어야 했다. 이제 그는 새 집으로 지붕을 바꾸고 썩은 나무벽을 더 튼튼하게 교체하고 흙바닥에 간단한 시멘트를 깔 수 있었다. 마을의 목수들은 김 할아버지가 돈을 발견하고도 몰래 가지지 않고 면사무소에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다. 그의 정직함에 존경심을 느낀 그들은 집을 수리할 때 비싼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재를 더 보태주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의 낡은 오두막은 단순하지만 견고한 집으로 바뀌었다. 더 이상 비와 바람이 들어올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흰이는 문가에 앉아 둥근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아직 이 변화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김 할아버지가 이리저리 다니며 물건을 정리할 때마다 기뻐하는 눈빛을 감지한 듯했다. 할아버지가 지나갈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따라다녔고 마치 이제 더 좋아졌지요? 라고 묻는 것 같았다. 집을 수리한 후 김 할아버지는 약간의 돈을 생필품 구입에 사용했다. 큰 쌀자루, 기름, 소금, 말린 생선과 고기 조금. 모두 그가 항상 아껴 써야 했던 것들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검소한 생활 방식을 유지했다. 화려하거나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흰이에게 간단하지만 튼튼한 가죽 목줄도 사주었다. 그것은 그가 동물에게 사준 가장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에게 흰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은인이자 동반자였다.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준 존재였다. 시장에 흰이를 데리고 나갔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돈이 생기니까 이제 맛있는 것도 사 먹는군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저 개가 할아버지의 운명을 바꿀 줄은. 김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 지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평온한 것이지. 하지만 그는 현재만 생각하지 않았다. 이 돈도 계획 없이 쓰면 언젠가는 바닥날 것임을 알았다.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고 삶의 불안정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는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 젖소 2마리를 사기로 한 것이다. 이전까지 김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소를 돌보고 농사일을 도와 작은 돈을 벌었다.
하지만 이제 이 2마리의 젖소로 자신만의 가축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필요 없이 장기적으로 자신의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다. 김 할아버지가 2 젖소를 데리고 오자 마을 아이들이 뒤따라 구경했다. 모두들 놀라움에 눈이 동그래졌다. 김 할아버지가 부자 되려나 봐요. 농사 짓는 사람이 젖소 2마리만 있어도 꽤 괜찮은 거예요. 영리하시네요.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김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부드럽게 2새 젖소를 쓰다듬으며 눈빛에 희망이 어렸다. 잘 돌본다면 곧 젖소들이 번식할 것이고 그때는 송아지를 팔아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희니도 새로운 식구들의 신이 난 듯했다. 주변을 뛰어다니며 짖고 때로는 조심스럽게 젖소에 다갔다가 젖소가 머리를 흔들자 재빨리 물러서기도 했다. 김 할아버지는 웃으며 희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희나. 젖소들은 우리의 희망이란다. 희니는 고개를 갸웃했다가 다시 행복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젖소를 들인 이후 김 할아버지의 생활은 더 바빠졌지만 더 즐거워졌다. 아침 일찍 소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면 희니가 뒤에서 쫄랑쫄랑 따라왔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소들의 우리를 정돈하고 사료를 확인했다. 마을 사람들도 점차 김 할아버지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 그들은 그가 단순히 돈을 발견해 다 써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현명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모두가 그의 지혜를 칭찬했고 소 키우는 법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점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이었다. 매일 밤 희미한 등불이 작은 집을 밝힐 때 김 할아버지는 부엌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희니가 동그랗게 말려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바깥 마당에서는 2 젖소가 리듬감 있게 풀을 씹으며 고요한 밤의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김 할아버지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이 가벼워졌다. 인생이 그를 오랫동안 힘들게 했지만 이제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생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모두 작은 개 1마리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정직함 덕분이었다. 세월이 흘러 마을의 들판은 여전히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의 삶은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 2마리의 젖소에서 시작했던 그의 가축은 이제 10마리가 넘는 건강한 소무리가 되었다. 모두 윤기 나는 털과 건강한 몸을 가진 소들이었다. 부지런히 가축을 키우고 저축한 덕분에 더 이상 생계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매일 김 할아버지는 여전히 예전처럼 소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마을에서 조용히 사는 늙은 농부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의 정직함뿐 아니라 가난에서 일어나 성공한 의지력도 존경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따라 소를 키워 삶을 향상시켰고 덕분에 마을 전체가 더 풍요로워졌다. 희니는 이제 성견이 되었다. 버려진 약한 강아지가 아니라 우아한 진도견으로 성장했다. 그의 하얀 털은 항상 깨끗했고 눈빛은 여전히 총명함과 충성심으로 빛났다. 김 할아버지의 소무리가 아무리 늘어나도 희니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매일 아침 김 할아버지가 문을 열면 희니가 가장 먼저 반갑게 맞이했다. 마당을 뛰어다니며 몇 번 짖어 마치 할아버지에게 빨리 들판으로 나가자고 재촉하는 듯했다. 김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소를 몰 준비를 하면 희니는 앞장서서 달렸다.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 역할을 했다. 긴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면 김 할아버지는 집 앞 마루에 앉아 소들이 천천히 풀을 뜯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멀리 들판은 노을에 물들고 희니는 항상 옆에 누워 할아버지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는 습관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내 덕분에 내가 오늘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희나. 희니는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한 듯 고개를 들고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다시 할아버지의 손에 머리를 부비며 대답했다. 삶이 나아졌음에도 김 할아버지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유지했다. 작은 집은 더 튼튼해졌고 몇 가지 새 물건이 추가되었지만 여전히 사치스럽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단순한 식사를 하고 깨끗하지만 낡은 옷을 입고 미래를 위해 절약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소무리가 있고 희니가 있고
친절한 이웃들이 있었다. 시장에 갈 때면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동정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존경과 애정으로 대했다. 삶은 때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인내와 정직, 그리고 약간의 운만 있다면 언제나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김할아버지는 알게 되었다. 그날 밤 김할아버지는 문간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익어가는 벼의 향기를 실어왔다. 희니는 옆에 누워 눈을 반쯤 감고 있었지만 귀는 여전히 쫑긋 세워 시골 밤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김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늦게서야 평화로운 날들을 얻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생명을 구하는 선행이 예상치 못한 복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가난한 노인과 버려진 개의 우정은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려 두 외로운 영혼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의 섭리, 구한 생명은 은혜를 갚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